어떻게 하면 좋아? 캡틴 리,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탐구 대원들의 도움으로 세느강변에서 스톤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 스톤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돼요. 어떡해요? 원인이 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순호가 음료수를 마시다가 흘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이런 털이 끼어서 고장이 난 게 아닐까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서 캡틴이라고요. 우리는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고장 날 리가 없어. 내 생각엔 말이죠. 스톤을 이어주는 그 부품이 타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지구에 있는 물질로 부품을 만들면 안 될까요? 캐비 말이 맞아요. 연필과 다이아몬드도 똑같은 성분인데 결국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물질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우선 지구의 광물부터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 탐구호. 이번엔 지구 땅속이다. 준비하시고 출발하세요. 네, 캡틴 리의 지시대로 지구 땅 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우와! 이제 출발이다! 내가 제일 먼저 광물 찾았지롱. 내가 찾은 광물 어때? 땅 깊숙하게 박혀 있었는데 이게 광물이라는 느낌이 팍 오더라고. 애기게, 순호야. 그렇게 작은 광물이 어디 있다고? 으라차차! 광물이라면 이 정도 크기는 돼야 하지 않겠어? 맞아. 우리가 찾은 게 광물이지. 아휴, 앞만 찾아도 광물이 안 보이네. 어머머, 근데 설마 너희가 찾은 게 광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광물 맞아. 아니야. 광물인데? 뭐라고? 이게 무슨 광물이야? 그냥 돌이잖아. 그럼 어떤 게 광물인데? 너는 알아? 그냥 돌은 확실히 광물이 아닌데 뭐라고 얘기해줘야 하나? 우리 이러지 말고 캡틴 리한테 물어보는 거 어때? 그래. 그게 그러자. 좋겠어. 캡틴 리 도와주세요. 우하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선 캡틴이지만 지구 땅속 끝까지도 갈 수 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숲속에서 찾은 건데요. 이게 왜 광물이 안 되는 거예요? 오호, 이 광물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멩이, 암석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광물이라는 것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제대로 된 광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문. 아브라카타브라 광물 넣어라. 얍! 이게 바로 광물인데요. 자, 광물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라고 했죠. 자, 이것은 무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활동으로 저절로 생긴 물질인데 흔히 말하는 유기질은 생물의 활동으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기질과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잘 보시면 여기 알갱이들이 소고소고 박혀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물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귀히 여겨지는 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 나와라 와라 뚝딱. 금이 무언가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이에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민망하지만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저를 귀한 광물로 대접했어요. 짠!
짠! 금이 귀한 광물인 이유 첫 번째, 반짝반짝 예쁘죠? 두 번째, 다른 물질과 잘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나요? 녹슬지 않나요? 세 번째, 전기가 잘 통해요. 가전제품에 잘 써요. 네 번째, 두드리면 잘 늘어나요. 얇게 펼쳐져서 물건을 감싸기 좋아요. 다섯 번째, 열에 잘 녹아. 그래서 다양한 모양으로 되지요. 마지막. 그렇게 귀한 광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여질까요? 자, 금의 특징과 또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단 여러분 많이 보셨죠? 금반지.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짝반짝 예뻐요. 그리고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지, 목걸이, 팔찌 등 다양한 귀금속에 사용되지요. 금반지 뚝딱. 금관 뚝딱. 자, 왕들이 쓰는 왕관도 주로 금으로 만들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짝반짝 예쁩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지나도 성질이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기 때문이죠. 자, 금화 뚝딱. 자, 금은 아주 오랜 기간에 화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금화, 보물 하면은 금화하면 보물, 이런 인식도 있죠. 자, 청심환 뚝딱. 자, 동의보감에 보면 금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경 안정을 위해서 먹는 한약도 우와, 금박으로 쌓여 있죠.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금은 얇게 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주산업용 뚝딱. 금은 전자파를 반사하기 때문에 인공위성과 우주인 복장의 보호 코팅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컴퓨터 부품 뚝딱. 각종 부품이 꽂혀있는 그 반도체 회로기판을 보면 가느다란 금속선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은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캡틴님, 질문이 있어요. 금을 어떻게 캘 수 있나요? 금을 어떻게 캘 수 있냐고요? 금에 대한 욕심이 생겼나 봐요. 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자, 일단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금은 땅속에 있는 암석에 다른 광물들과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속 깊이 파들어가서 금을 캐는데 금은 모래 속에도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물에서 금을 채취하기도 하는데 모래 속에 남아있는 그 금을 특별히 사금이라고 하죠. 자, 그럼 짜잔! 금을 통장에 넣을 수 있다, 없다? 퀴즈 한번 풀어보실래요? 에이, 돈을 통장에 넣지 어떻게 금을 통장에 넣을 수 있겠어요? 워프 말이 맞아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금통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금통장. 은행에 가면 금통장이라고 있는데 이 금통장에 돈을 넣어놓습니다. 자, 그럼 내가 넣은 돈 그 값어치만큼 금을 사들일 수 있어요. 금을 적립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왜 금통장을 만들까요? 부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짜잔! 바로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금 시세. 자, 시세라는 것은 값을 말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해에는 금값이 아주 싸고 어떤 해에는 금값이 엄청 비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때쯤에 금을 사두었다가 이만큼쯤 오면 우와, 이만큼 나는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 이 금은요,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자,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나라의 그 화폐 가치, 돈의 가치가 푹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그 가치가 떨어지기 힘들죠. 그래서 그때는 금을 사서 모아두는 경우가 있다나요? 아니 갑자기 어디 갑니까?
엄마 아빠랑 금 통장 만들러 가야겠어요. 저도요. 그랬구나. 나도 갈래. 나도. 워프야, 뭐 하고 있어? 금 만들고 있지. 뭐라고? 금을 어떻게 만들어? 특급 비밀인데 내가 특별히 너희한테만 알려줄게. 잘 들어봐.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졌어도 하나는 다이아몬드, 하나는 흑연이 되는 것처럼 물질을 다르게 결합하면 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으이구, 그거 이미 옛날 사람들이 다 했던 거야. 뭐라고? 물질들을 새롭게 결합해 금과 은을 만들어내려는 연금술은 중세시대 유럽에서 엄청나게 유행했었어. 구리, 납, 주석 같은 비금속으로 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성공했어? 아니, 그 후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상에 많은 원소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연금술도 시들해졌지. 아유, 연금술로 금 부자가 되면 사고 싶은 장난감 다 사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원자핵 기술로 금을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구리와 주석의 원자핵을 융합시키면 금이 만들어지지. 정말이야? 그럼 금을 만들면 되겠다. 하지만 핵을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 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금보다 훨씬 비싸지. 금 만들기 그냥 포기해야 하나?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에? 뭐야? 은 나와라 와라 뚝딱 했는데 금까지 나왔네. 아니 금이 뭔가 할 말이 있나 봅니다. 뭐 저만큼은 못하지만 은도 가치 있는 광물이에요. 올림픽에서도 1등에게 금, 2등에게 은메달을 주잖아요. 하지만 은은 저와 달리 다른 물질과 잘 결합해요. 공기와 닿아도 표면이 거뭇거뭇해지잖아요. 오호, 그럼 금의 얘기를 들은 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라고요? 다른 물질과 잘 결합하며 지내는 제가 성격이 좋은 거예요. 아, 그럼 성격 좋은 은은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될까요? 짜잔! 은접시와 은제함 뚝딱. 자, 예로부터 이 은은 다양한 그릇과 장식품을 만드는 데도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예, 금하고 비슷하게 우리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사진 필름 나와라 뚝딱. 빛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진기의 필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은수저 나와라 뚝딱. 이거 많이 봤죠? 자, 독성분이 닿으면 검게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은에는 말이죠. 만약에 여기에 독성 물질이 한 방울이라도 딱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가 검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아하, 그래서 옛날부터 궁중에서 왕의 독사를 막기 위해서 왕은 반드시 이 은수저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예쁘군.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은장신구 나와라 뚝딱. 자, 은가락지, 은비녀, 은목걸이 등 다양한 장신구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병 나와라 뚝딱. 자, 이 은병이라는 것은 고려 시대에 사용된 화폐, 즉 돈입니다. 네. 돈이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죠. 자, 우리나라 지도 모양을 본떠서 병 모양으로 만들었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은병 말고 또 은화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도 있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이 동메달, 금, 은, 동메달. 자, 동메달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바로 구리로 만듭니다. 자, 유명한 광물 금과 은 그리고 구리가 있죠. 구리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전선 있죠? 전선. 이 전선이 바로 구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게 구리인가요? 예, 바로 이게 구리입니다. 예, 구리색, 동색이라고도 하죠.
자, 이 전선을 만드는 데 주로 이용이 되고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이 동전의 재료로도 구리가 사용이 됩니다. 악기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된다지요. 자, 그럼 미량 영양소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영양소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영양소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몸을 잘 보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리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조금만 필요한 영양소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적혈구와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요. 철분의 흡수도 도와주고요. 신경세포를 잘 유지시키는 데도 이 구리가 한 몫을 한답니다. 자, 그럼 아주 유명한 광물, 이 두 친구가 또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리고 흑연, 새까만 친구죠. 자, 그럼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반짝임과 단단함은 제가 1등이죠. 보석계의 여왕과 같은 존재랄까요? 어우, 다이아몬드 말을 듣고 있던 흑연이 말하네요. 저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탄소 원소로 만들어졌으니까 저랑 다이아몬드는 형제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우, 흑연 말을 들은 다이아몬드가 말합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흑연과 제가 같은 원소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모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모두 탄소로만 이루어졌거든요. 자, 탄소로만 이루어진 다이아몬드와 흑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다이아몬드는 이 화산이 폭발할 때 엄청난 속도로 땅 위로 휙 밀려 올라오게 되는데요. 순식간에 식었겠죠? 자, 그러면서 매우 높은 온도, 매우 높은 압력으로 탄소 원자가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흑연은 조금 다릅니다. 흑연은 압력이 낮은 곳에서 만들어지면서 탄소 원자가 강하게 결집이 된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결집이 되죠. 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즉 결합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다이아몬드, 한쪽은 흑연이 되었죠. 흑연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흑연은 여러분이 쓰는 그 연필 있죠? 그 연필 심이 바로 흑연으로 되어 있고, 여기 반지에 주로 쓰이는 것은 흑연이 아니죠. 흑연은 반지에 쓰이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반지에 쓰이죠. 땅속의 보물, 광물을 탐구하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탐구 토론. 저는 진행을 맡은 MC 케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활 속에서 만나는 광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비행기에는 어떤 광물을 만날 수 있나요? 가벼우면서도 단단해야 하는 비행기는 주로 타이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요. 타이타늄은 티탄 채석이라는 광물에서 얻어요. 타이타늄은 가벼우면서도 매우 튼튼하고 잘 녹슬지도 않으며 열에도 강해요. 비행기의 몸체, 뼈대, 부품끼리 연결되는 부분은 타이타늄을 많이 사용해요. 비행기는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치과에서는 어떤 광물이 쓰이고 있나요? 치과에서 충치가 생긴 치아를 덮어 씌우거나 이가 빠진 자리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끼워 넣은 치아인 의치를 만들 때 지르코니아라는 물질을 사용해요. 지르코니아는 지르콘이라는 광물에서 얻어요.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상하거나 녹슬지 않고 색깔도 치아와 비슷하며 입속에 오랫동안 있어도 변하지 않아서 의치를 만드는 재료로 안성맞춤이에요. 특히 의치를 만들 때 광물이 아주 쓸모가 있네요. 뼈가 부러졌을 때도 광물이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팔이나 다리의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서 깁스를 해주잖아요. 부러진 뼈를 보호하고 잘 붙을 때까지 고정해주기 위해서죠. 깁스에 사용되는 광물은 석고예요. 석고는 전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드러운 광물이죠. 석고를 가열해서 만든 하얀 가루는 물이 닿으면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석고 가루가 가득 든 붕대를 감은 다음 물을 적시면 깁스가 완성돼요.
이 밖에도 석고는 분필의 재료로 쓰이고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하얀 석고 조각상의 재료로도 쓰입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르면 불꽃놀이 할 때도 광물이 쓰인다고 들었는데요.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의 아름다운 색깔도 광물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해요. 특히 빨간색 불꽃은 스트론튬이라는 물질을 불 속에 넣었을 때 나타나요. 스트론튬은 천청석이라는 광물에서 얻어요. 평상시 스트론튬은 파란색을 띠어요. 신기하게도 불과 반응할 때만 색이 바뀌어요. 이 밖에도 불꽃놀이의 청록색은 구리, 주황색은 칼슘, 황록색은 바륨을 사용해서 만들어요. 와, 다양한 광물들 덕분에 환상적인 불꽃놀이가 가능했던 거네요. 우리 친구들도 생활 속에서 어떤 광물이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틴님, 알려주세요. 온날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선 캡틴이잖아요. 뭘 도와드릴까요? 탄생석이 뭐예요? 탄생석. 탄생석은요, 내가 태어난 달에 맞는 보석을 말하는 겁니다. 몸에 지니고 있으면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가만. 그러면 12달에 맞는 12개의 보석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1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의 탄생석은 가넷이 되겠습니다. 자, 가넷은 진실, 우정, 충성,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죠. 2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의 탄생석은 자수정이 되겠습니다. 자, 자수정은요, 이렇게 보랏빛이죠? 자, 그래서 권력과 부를 상징한다고 하죠. 3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의 탄생석은 아쿠아마린입니다. 아쿠아는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린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딱 그런 빛깔이죠. 젊음과 행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4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의 탄생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어떤 도구로도 참 깨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징은 무엇이냐? 불멸이라고 합니다. 오, 정말 예쁘죠? 5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의 탄생석은 에메랄드가 되겠습니다. 이 동양에서는요, 이 에메랄드가 미래를 예언하는 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이 서양에서는요, 사랑과 부, 돈을 상징하죠. 자, 6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의 탄생석은 진주가 되겠습니다. 청순, 순결, 매력,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죠. 이 진주를 좋아했던 또 클레오파트라가 생각나는군요. 나는 피부 미용을 위해 종종 이렇게 진주를 식초에 녹여 먹는답니다. 아니, 그 귀한 진주를 먹는다고요? 정말 대단하군요. 맞습니다. 그랬다죠. 이 진주는 사실 광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그 아름다움 때문에 보석으로 대접받고 있죠. 7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의 탄생석은 루비입니다. 보시다시피 와우, 빨개. 자,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8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의 탄생석은 페리도트. 네, 자, 이것은 굉장히 오묘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행복이라든가 친구 간의 화합,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죠. 9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의 탄생석은 사파이어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청명한 푸른색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하늘을 상징한다고 하는군요. 자, 10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의 탄생석은 오팔. 그리스어로 굉장히 귀한 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지요. 자, 그럼 11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의 탄생석은 토파즈. 희망,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12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의 탄생석은 터키석입니다. 터키는 지금의 튀르키예를 말하죠.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주로 이 터키 상인들이 이 터키석을 유럽에 내다 팔았다고 해서 터키석이란 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탄생석은 무엇입니까? 난 몇 월 달에 태어났지? 자, 이 탄생석을 생각하면서 행운이 마구마구마구 깃들길 바랍니다. 다양한 광물을 탐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탐구 퀴즈 쇼쇼쇼! 저는 진행을 맡은 MC 탐구예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집에서 광물 찾기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문제를 끝까지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소금은 바다뿐만 아니라 이 광물에서도 얻을 수 있는데요. 물론 아주 먼 옛날의 바다였던 곳에서 소금 성분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것이긴 하죠. 이 광물은 무엇일까요? 판다가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암염입니다. 암염 정답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리는 이 광물을 이용해 만듭니다. 바닷가 모래를 보면 투명하게 반짝이는 광물이 바로 이 광물이죠. 이 광물은 무엇일까요? 순호 정답은요? 정답은 석영입니다. 석영 정답입니다. 과연 누가 탐구 퀴즈 왕이 될까요? 탐구 퀴즈쇼 마지막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음료수 캔 중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요. 알루미늄은 가벼우면서도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보크사이트라고 부르는 암석에 포함된 이 광물에 알루미늄이 들어있죠. 이 광물은 무엇일까요? 판다! 이 문제를 맞히면 탐구 퀴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깁스석입니다. 깁스석 정답입니다. 판다가 탐구 퀴즈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되네요.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광물 찾기를 열심히 하겠어요. 역시 탐구 퀴즈 왕답게 평소에도 탐구 정신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밤이 돌게 뜨려 돌덩이 돌덩이 깨트려 돌멩이 돌멩이 놀아보기 해보자. 랄라랄라라. 아니, 돌멩이로 뭘 하고 있나요? 돌멩이로 제 이름을 만들어 봤어요. 돌멩이로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었어요. 돌멩이로 탑을 쌓아봤어요. 우와, 대단하군요. 돌멩이로 이렇게 다양하게 놀 수 있다고요? 하,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돌멩이 나와라 와라 뚝딱. 그려보겠습니다. 슉슉슉, 슉슉슉.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그림 그리는 소리. 슉슉슉, 슉슉슉.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구나. 뭐지 이 찬바람 쌩은. 탐구호 따뜻하게 해줘.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여행을 떠날 시각입니다. 아쉬워 벌써 시각이. 어떻게 벌써 마칠 시각. 아니지 다음 기회가 있지. 다음에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자석과 전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탐구호 준비됐나요? 떠나보세요.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3, 2, 1, 발사!